저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그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대비해서 신청률이 상당히 낮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대상 사건 대비해서 최근 5개년 신청률이 3.8%예요. 그러니까 대상 사건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률은 극히 낮은 편이죠. 신청 건수 대비 시행 비율, 신청을 해서 또 시행되는 비율이 또 다 하는 게 아니고 28.2% 정도 돼요. 실제로 대상 사건 대비 시행되는 비율이 1.1%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어놨는데 1% 정도만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이제 실시 건수보다 이 배제 건수가, 배제 판단을 해보면 배제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2020년에는 보통 이제 19년, 18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180건 정도에서 비슷했는데 2020년에 보면 283건 배제 건수가 283건, 실시 건수는 96건입니다. 근데 이 2020년에 왜 이렇게 배제 건수가 많아졌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사유 분석을 해보니까 74.1%가 그밖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판장의 재량 판단에 의해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코로나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판사 재판부가 일단 배제를 많이 74%나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환영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법원에서.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 신청을 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신청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견해 대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재판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집중된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는데 그 준비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추진 동력 같은 것들이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제도가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놓고는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이 필수적인 어떤 절차가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허용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재판 그 주체 중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건이, 예를 시설 여건이라든가 뭐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 혹은 판사 법원의 적극성, 가능한 한 뭐 피고인에게 그 권유를 한다든가 하는 적극성,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운영되면 이거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요. 뭐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동감합니다. 좀 네. 뭐 신청주의를 극복하거나 혹은 필수적으로 참여재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국회에서 입법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좀 더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입법을 좀 하려면 제가 아주 원칙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판사, 법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재판권은 법관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고 법관에게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특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왜 법관에게 있다고 했느냐. 사법고시 보고 뭐 공부를 잘하고 또는 뭐 법에 대해 전문가고 이래서 법관이 재판권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문성에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한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무직 장관들이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전문가들로 임명하는 것 자체를 헌법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민주공화국에서. 그게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기기는 좀 어렵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거는 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맡기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법에 맡기기 위해서 법원에서 회의에서 하면은 그나마 법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법관과 법과의 양심에 의한 대화에만 기본권 침해를 맡기긴 한 취지가 저는 재판권을 법관에게 준 취지라고 봅니다.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국민이에요. 주권자입니다. 결국 기본권 침해의 주체는 주권자 외에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의 기본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 외에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헌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재판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리를 따지는 세부적인 거는 전문가가 해야죠. 그 판사가 해야 되고 검사,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결론을 낼 때 핵심적인 건 사실 판단 아닙니까? 이 사실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저는 국민 평균의 판단이 제일 합리적이다, 제일 정확하다, 제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판단은 무슨 전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 의견이 다른 걸 어떻게 해소해서 승복하게 만들 거냐? 결국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승복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선진국에서 참심을 하고 배심을 하는지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거 전문가들이 법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모아놓고서 왜 저렇게 회의에서 결정하지?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실 판단의 영역은 국민 평균적 판단이 제일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에서 저는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또는 운영상의 어떤 소극성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되게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사건만 해도 보수한테 유리하게 결정하면 진보 쪽에서 법원을 욕하잖아요. 진보 쪽에 유리하게 판결하면 보수 쪽에 욕합니다. 법원이 더 이상 이런 식의 판결에 어떤 성향에 따라서 욕을 먹는, 그래서 신뢰를 그러니까 불신이 가중되는, 이것도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방향으로 큰 방향이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민참여재판 전면 확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주로 이제 시설 아닙니까? 시설과 예산인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한 5년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한두 사람이 입법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로드맵 갖고 가능할지는 결국 예산상 시설 이런 것들은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안. 민사 같은 경우도 저는 민사 중에서도 지금 우리 위자료 재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사 재판 같은 거. 이런 국민 평균의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 이런 영역을 과감하게 민사에서 도입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같이 한번 입법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